안녕하세요. 어제 뭐 먹었어 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어 그 뭡니까? 게이 남자 커플의 일상생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되게 잔잔한 드라마입니다. 일본 드라마고요. 먹는 음식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고 지역이 평범한 듯하면서 또 독특한 그런 이제 남남 커플의 이렇게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사실상 뭐 게이라고 하는 게이 커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뭐 저도 이제 한국인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보니까 게이 커플들의 이제 뭐 애정 다툼 비슷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그런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낯설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저런 관계에 속해 있는 사람도 드라마의 주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일본의 조금 한국보다는 더 이렇게 개방적인 좀 열린 마음, 이런 것들도 좀 느낄 수가 있었죠. 예. 이런 거였죠. 이제 남자 연인 둘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일본 국민들의 이렇게 잔잔한 일상, 그리고 되게 궁상맞아 보이지만 어쩌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나름 일본인들이 정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변해야 했나,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애잔한 느낌들이 좀 사실 들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나라 전체는 아시아에서 선진국이고,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매우 궁핍해 보이고 검소해 보이는 게 대견스러워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그런 느낌을 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뭐 수박 하나를 살려고 여러 번 고민하는 그 남자 주부의 모습도 참 낯설었죠. 저 같으면 그냥 구질구질해서 그냥 하나 사서 그냥 좀 더 먹고 말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둘밖에 안 사는데 수박 한 통을 다 사가면 남는다, 과소비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슈퍼 이제 입구에 이제 수박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옆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부를 봅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에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사서 반 나누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반 나누기 위해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중년 여성의 이제 집에 따라가서 수박을 이제 반 자르고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제 이 남성은 이제 자신을 뭐라고 밝히냐면, 첫 번째 변호사다, 뭐 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범죄자 같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휘말리지 않을 거라고 첫 번째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남성이고 이제 그 중년 여성 이제 주부인데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할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게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게이라고 얘기하면서 되려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여성 주부에게 좀 더 이제 안전한 편안함을 이제 주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전 참 신기했던 게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수박을 반 나눠서 사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검소하고 절약해서 사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게 좀 신기해 보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자신이 게이임을 이제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조금 사실 조금 낯설고 좀 새로웠죠. 그리고 이제 그 남성은 항상 정시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같이 사는 이제 남자 연인에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이제 장기 침체를 이제 겪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그 한 끼의 음식,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확행, 작은 것에 만족해하는 그런 일본 국민들의 그런 분위기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죠. 예. 우리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먹방이 유행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뭐 혼자 이렇게 멍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들에서 많이 보이잖아요. 예, 이제 TV 프로에서도 많이 보이고, 그런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어요. 예. 잘 사는 게 특별한 거 아니다. 남들한테 가시하고 거창하게 보이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보다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그게 행복이고 고마움이다라는 걸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작은 즐거움이 되려 더 멋있고 행복한 게 아닌가. 인생은 삶은 꼭 잘 먹고 잘 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부자도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을 먹는, 적어도 먹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다소 평등하고 그래도 불평등이 좀 덜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사실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가끔씩 이래요.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라면, 오리지널 신라면을 국물을 조금 적게 해서 김치하고 먹는 걸 저한테는 이제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지병이 있어서 뭐 가공식품들을 조금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는 좀 그런 느낌인 거죠. 먹으면 안 된다, 좀 꺼려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는 그냥 아무런 서스럼 없이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죠. 신라면 끓여 먹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더 들다 보니까는 저한테는 이제 신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이제 김치하고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 거, 국물까지 이렇게 다 마시는 게 이제 저한테는 최고의 음식인 거죠. 뭐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고작 그거 가지고 그런 걸 뭐 너한테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다른 거죠. 저한테는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 이렇듯 뭐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느끼고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 아주 크고 거창한 이런 게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아주 작은 부분,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도 행복과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감정들인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더더욱 더 많이 들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입신양명 가장으로서 뭐 큰 돈을 벌어다 주고 뭐 아주 좋은 차, 좋은 집, 뭐 높은 직위,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남자가 말이야, 뭐 가부장적인 이런 이게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이제 최근에 와서 드는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작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지금 이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을 한 것 또한 능력에 비해서 가분하게 혜택을 받고 살아왔구나. 참 모자라고 어리석고 한심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건 나름 복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더더욱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죠. 겸손해지고 조금 낮은 자세로 이제 좀 지낼 수가 있죠. 이것 또한 이제 저처럼 이제 울컥하고 다혈질이고 좀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혼돈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되게 힘든 어려운 과정들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 같죠.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더 항상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필요하고요.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행동 조심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좀 더 유의해서 이제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더 많이 하게 되죠. 참 이제 감사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제 뭐 먹었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되려도 생각보다 감사할 게 많구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차리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같이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아이들도 크고 이제 학교를 끝내고 뭐 학원 다녀야 되고 이래저래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 뭐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보낼 시간도 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어렵고 아마 어쩌면 나중에는 같이 밥을 먹는 시간들을 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뭐 되게 당연하고 되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한 일인 아주 소중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뻔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시간이 더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게 되게 소중하고 되게 감사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들죠. 저도 이제 이때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누구와 밥을 먹었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되려 오래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먹는다라는 행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 그게 또 기억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부서에서 뭘 했다 이것보다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게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희한하죠. 좀 황당하기도 하죠. 별것 아닌 되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도 나름 감사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뭘 느끼냐면, 뭐 세상에 뭐 하나, 뭐 자판기 커피 하나, 이게 별게 아닌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담아서 건네준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고, 그건 항상 누군가한테 받는 게 아주 적은 거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의사표시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그걸 건네준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또 더 낮은 자세로 더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죠. 뭐 별것 아닌 이제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먹었냐 라는 이제 먹는 얘기로도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작은 이렇게 기쁨, 재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참 신기했어요.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근마켓 있잖아요. 당근마켓에 식권이라고 쳐봤더니 어느 지역에 이제 구내식당에 식권이 예를 들어 5,000원인데 4,000원에 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이제 전배를 가면서 그 지역에서 그 구내식당을 이용을 못하니까 이제 아침 식사 식권이 5,000원인데 20% 할인해가지고 4,000원에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 8시, 아침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인 거죠. 그 식권으로 밥을 먹든지 아니면 라면에 밥을 이렇게 밥 공기 이렇게 먹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그런 옷도 팔고 가구도 팔고 식권도 팔고 상품권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중고 거래가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예. 우리가 먹는다라는 행위 자체 이제 식사인데, 음식인데, 가면 갈수록 이 먹는 데 대한 그런 식비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이제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일본이 이미 그렇잖아요. 일본이 교통비는 자전거 타서 아끼고 최대한 이렇게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안 사고 재활용하고, 식비조차도 이렇게 최대한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이제 절약해서 뭔가 다른 걸 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저는 이제 앞전에 이제 되게 놀랬던 게, 일본의 모 주부가 우유에 물을 타가지고 얼마의 금액을 아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보고 되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우유에 물을 타서 먹을 수 있구나. 저는 물을 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부는 뭐라고 하냐면, 우유를 80% 넣고 물을 한 20% 정도 넣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약을 얼마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먹는 걸로도 전략을 일본 국민들은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일본의 식문화가 되게 간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도 옛날에는 한국처럼 식당 가면은 반찬, 메인 음식이 있고 반찬 가지수가 되게 많았대요. 백반처럼. 근데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이러니까 점점 반찬 가지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반찬 가격도 따로 받는, 그냥 덮밥처럼 밥 위에 이제 반찬거리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컵밥처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형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죠. 일본은 런치 코인 런치라 그래가지고 5,000원, 500엔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유행하다 보니까는 코인 런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한국에서는 5,000원으로 밥 한 끼 못 먹죠. 5,000원으로 점심 어디 가서 점심 못 먹습니다. 5,000원은 그냥 6,000원도 힘들 거예요. 7,000원, 8,000원 거의 10,000원 이제 육박해야 되니까요. 면류라야 국수나 이런 거 해야지 겨우 7,000원, 8,000원, 9,000원일 거고, 밥을 먹으면 이제는 그냥 9,000원, 10,000원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점점 더 식비조차도 생활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같이 먹고 누군가를 사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터치페이 하고 각자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이렇게 결제하는, 그리고 시시때때로 뭐 다이어트를 핑계 삼아서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먹었어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이래저래 이제 영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